자, 48번은 행정의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행정의 효력이죠. 지금 력자로 끝났죠. 행정행의 효력 중에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행정행의 하자,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즉 처분이 행정행위인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효력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결 문제, 즉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성결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동안은 학문적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공정력이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됐어요. 행정기본법 15조에 입법화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공정력은 워낙 중요하고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공정력은 첫 번째, 행정행위. 행정기본 15조에 따라서 처분에만 인정됩니다. 행정처의 행정작용 중 처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행정의 처분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만 취소 사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흠이 있는 거죠. 흠이 있지만 당연무효가 아닐 때입니다. 왜냐면 처분 자체가 행정의 효력이 없으면요, 무효면 력자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행정행위, 즉 처분이 하자가 있음에도 그게 당연무효가 아닐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자, 이게 번호를 꼭 붙일 필요는 없어요. 유효하게 통용되는 법률상 힘입니다.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죠. 행정기본법에서. 자, 처분에만 인정되고 처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유효성 통용력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처분청은 행정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죠. 즉 직권 취소나 또는 직권 철회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즉 취소가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이.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죠.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 재결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고소송의 법원인데 소송을 받은 법원을 소송을 받은 법원이라고 부르죠.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은 취소 판결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행정청의 직권 취소인데 직권 취소나 철회는 나중에 배워요. 이 자체도 행정행위입니다. 여기는 재결로, 여기는 판결로. 따라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나 항고소송의 수소법원, 즉 행정법원이죠. 얘네들은 공정력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걸 우리가 취소시킨다,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세 기간 외에는 그 처분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이런 공정력의 구속력을 세 기관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분청은 자기가 직권 취소나 철회를 통해서 자신의 발령한 처분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라는 준사법작용에 의해서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취소한다.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되면 처분의 효력이 부인되면 결국 무효화되는 겁니다.
효력을 소멸시키면 없어지잖아요. 무효화 되는 거예요. 특히나 소급표가 인정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개, 심판과 재결을 합해서 우리가 쟁송이라고 부르죠. 쟁송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 하는 거,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이 하는 겁니다. 사례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돼요.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된다 안 된다?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행정법원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도요. 행정법원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얘네들은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취소하지 못합니다.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다, 취소시킨다, 소멸시킨다 못해요. 따라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처분이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재판을 하는 대상, 소송물이라고 하죠. 소송물 판단의 전제가 됐을 때 소송물 판단의 전제가 돼서 미리 해결하는 문제를 선결문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결문제란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 판단에 앞설 선자죠. 먼저 해결해야 될 법률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개념 알아두세요. 이게 소송법 용어예요. 민사소송법에 나오죠. 선결문제란 미리 해결할 법률적 문제. 뭐에 앞서서? 본안 판단에서 법원이 소송물 판단에 앞서 미리 해결해 봐야 될 문제, 그런 법률적 문제를 선결문제로 불러요. 따라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는 선결문제로서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왜? 처분은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저 효력이 있으니까, 공정력이 있으니까 딱 뭐만 할 수 있냐면 위법성 확인만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유효하게 통용시키긴 하지만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성을 추정하지 않아요. 유법한지 적법한지는 구속하지 않아요. 유법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취소 사유이니까. 따라서 공정력은 결론적으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만 통용시킬 수 있어요. 뭐는 아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추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적법성 추정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형사, 법원도 유법한지 적법한지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민사, 형사, 법원도 유법성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거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행정행위가 민사 또는 형사법원의 선결문제가 될 때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과세처분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 같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재판 실무인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음 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소송법이니까. 본안 판단에서 해야 될 소송물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송물이 돼요.
결국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권리의 성립 요건은 민법이 준용돼서 민법 741조가 준용된다고 했죠. 앞에서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원인이 있다면 원인이 무효해야 됩니다. 나머지 요건은 앞에서 했는데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일방은 이득, 타방은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각각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의 전부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돼요. 이게 소송물이죠. 근데 이런 소송물 판단에 앞서 미리 해결해야 될 성결 문제가 있으니 그 성결 문제는 뭐가 된다? 성결 문제는 법률상 원인인 이 처분의 무효 여부가, 처분이 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거죠.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된다.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또는 과세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과세 처분이 위법해. 나중에 납부했어. 그러면 위법한 과세 처분의 납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때의 소송물은 뭐가 돼요? 이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이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의 존부가 소송물이 되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국배법 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때 직무집행으로서 과세 처분이 나왔죠. 처분의 법령 위반 두 자로 줄이면 위법성이죠. 처분의 위법성이 성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쓰려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민사 형사 법원과 성결 문제. 뭐가 성결 문제가 돼요? 행정행위의 효력 등이 민사 형사 법원에서 성결 문제가 됐을 때 첫 번째, 민사 형사 법원이 처분에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무효 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왜요? 행정행위가 무효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일 때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민사형사법원이. 이것도 할 수 있다. 왜? 공정력은 앞에서 말했지만 유효한 것만 통용시켜요. 유효성, 통용력입니다. 뭐는 아니다. 적법성, 추정력은 없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 있는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효력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민사형사법원이 처분의 효력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효력 부인이라는 게 뭐였어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처분을 취소시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처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효력을 없애버리는 건 처분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항고소송의 수소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속간헐이에요. 따라서 효력 부인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의 기능이에요. 특히 법원에 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이 공정력이라는 단어는 그 효력의 수범자 상대방이 보통 국민 같은 이해관계인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타 국가기관에 미치는 효력이에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유효하게 통용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최근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한 기가 필요합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민사형사법원의 성결 문제가 됐을 때 민사형사법원은 본안 판단해서 처분의 무효 확인은 할 수 있다. 위법성 확인도 할 수 있다. 뭐만 안 된다? 효력 부여만 안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 사유로 하면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무효 사유든 취소 사유든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공통분모가 뭐다? 위법이거든요. 효력 부인만 안 된다. 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처분을 소멸시킨다, 처분을 취소한다는 건데 법원 중에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은 항고소송법원만 전속돼 있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공정력을 부인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민사형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만 알고 나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공정력이란 행정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즉 하자가 있는 거예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게 이제 결국은 취소 사유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 있는 기관은 취소권이 있는 행정기관인데 취소권이 있는 행정권한은 첫 번째 뭐예요? 앞에서 적은 것처럼 처분을 발령한 행정처분, 자신이 발령한 처분이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도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이 되겠죠. 취소권이 있는 수소법원은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이걸 아예 그냥 써 놓는 게 좋겠어요. 처분청,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이번은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얘는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입니다. 왜냐면 재결과 관련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발령하는데 재결은 처분은 아니죠. 재결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세 번째는 취소권이 있는 법원은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행정법원 중에서도 행정법원이 항고소송을 맡으면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이 되는데 행정법원이 만약에 당사자 소송을 맡았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처분을 소멸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 없어요. 이 세 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이걸 줄이면 이제 상대방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공정력과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사실은 한 몸인데 최근에는 좀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대방 및 이해관계는 이제 국민인데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미치는 효력으로 봐요. 그래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성결 문제가 문제될 때는 결국 공정력보다는 구성요건적 효력이겠죠. 행정의 존재 및 내용을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효력입니다.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통적 견해는 과거에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수범자, 즉 누구에게 미치는 효력이냐, 이런 수범자와 관련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구분의 실익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행정기본법 15조에 명문화됐어요. 이제 처분의 효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아요. 처분도 왜냐면 행정행위와 처분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처분의 효력으로서 지금 행정기본법 15조의 표제 제목 자체가 처분의 효력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철회,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얘기하고 무효인 처분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효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즉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자, 성결문제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본안 판결의 전제로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11조에 있어요. 민사소송과 성결 문제인데요. 행정행위 결국 얘가 이제 처분인데 위법 여부가 뭐에?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밖에 없어요. 얘는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일반은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성립하죠. 그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직무집행이 처분이라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됩니다. 즉 처분이 위법해야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수서법원이 민사법원이 행정행위 처분의 위법성을 성결 문제로서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당연히 된다고 보겠죠. 왜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슨 효력이라고요? 유효성 통용력입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적법성 추정력은 아니에요. 만약에 공정력이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면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도 못하게 돼버려요. 얘네들은. 그런데 유효성 통용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성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은 뭐냐면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력까지 인정하는 결례인데 취하는 학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게 추정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특히 적법성을 추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적법성이 추정돼 버리면 이 추정력을 깨뜨리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적법이 추정되면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될 입증 책임이 생겨버리는데 이건 법칙행정 원칙에 반하는 거죠. 지금. 왜요? 법칙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을 법에 합치되게 해야 돼요. 따라서 처분을 행할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으로 보고 있는 법칙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이 돼버리면 그러면 입증 책임이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국민에게. 국민이 처분이 위법함을 스스로 입증해 버려야 돼요. 근데 법칙행정 원칙에 따르면 처분청이 자신의 발령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즉 적법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설처럼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까지 추정력, 이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칙행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다수의 판례가 되는 거죠. 행정소송법 11조는 위법성 확인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서 여기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성 판단은 취소의 수소법원의 배타적 관할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은 위법성 판단을 못한다는 지금 견해고 긍정설은 구성조건적 효력을 유효성 통용력으로만 봅니다.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제한적, 다른 말로 한정적 열거라고 본다면 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시로 본다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다수의 판례가 된 거죠. 여기 볼까요? 판례. 판례는 미리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본안 판단에서 미리 앞서 성결 문제로서 얼마든지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한 것을 미리 확인받아야지만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왜? 민사법원도 성결 문제로서 처분에 대한 위법성 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 숨어 있어요.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미리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항고 소송에 특히 항고 소송 중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국가배상을 제기할,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민사법원도 독자적으로 처분의 유법성 확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속요건조 유력은 적법성 추정력은 없죠. 따라서 아니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 긍정설로 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죠. 구속요건조 효력은 적법성을 추정한 효력이 없다. 뭐만 있다? 유효성 통용력만 있다. 따라서 민사법원도 처분에 유효하다는 것은 구속을 받지만 유효하지만 유법할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